안녕하세요. 려원사주의 려원입니다. 네, 며칠 업로드를 못 시켰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죄 남자의 특성과 무죄 남자의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무관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관 여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사주에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없을 때 무관이라고 말하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다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사주 원국이 없을 때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오행이 없을 때 무관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무관이고요.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뜻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면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성, 직업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직업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육신상으로는 자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한테서 남자를 의미하는 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더 중요했겠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무인성이나 무죄에 비해서 무관관이 없다는 것은 좀 여자한테는 중요한 오행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무죄라고 해도요, 여자가 뭐 재성이 없어도 관에서도 재가 나오고 인성으로서도 재가 나오고요. 다 재가 나옵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원국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요, 식상에서도 재성이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물론 안 중요한 오행은 없지만 특히 여자 사주에서는 이 관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더 중요했고 지금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오행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무관인 경우에는 남자와 직업에서 문제나 굴곡이 분명히 생깁니다. 물론 업상 대체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 나갈 수는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문제나 굴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생기느냐 하는 것은 그 사주 원국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 문제나 직업 문제에서 내가 늦게까지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 관을 대운에 들어왔을 때 직업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큰 어떤 관직이라든가 어떤 공무원이라 사실 보면 무관 사주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무관의 특징은 남자든 여자든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 관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큰 소속 안에서는 내가 그 안에서 일을 할 때 나만의 영역을 가지고 누구한테 크게 많이 타치받지 않으면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들. 그래서 솔직히 공무원이나 뭐 큰 대기업이나 큰 데 소속이 돼서 내 할 일만 하는 그런 일들은 대부분 무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무관은 보통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뭐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무관 사주들도 여자, 남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이 없는데 대운에서 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남자로 쓸 수도 있지만은요, 직업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솔로로 산다거나 좀 이렇게 결혼을 아주 늦게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한번 갔다 왔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운에서 관대운으로 흐르는데 내가 전업주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프리 알바 같은 시간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그 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어떤 그런 관을 쓰지 못하고 이제 남편분이 그 관을 쓰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관을 채우는 겁니다. 보통 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흘러가고요. 사실 무관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관이 대운에서 들어왔을 때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관이 들어왔을 때 결혼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좀 결혼이 더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관이면서도 식상이 강한, 좀 식상이 사주 원국에 드러나 있다고 하면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여자분은 관운이 들어오는 대운에서 남자를 만났을 때 결혼으로 골인을 시킵니다. 보통. 그렇지 않으면 직업적으로 쓴다거나 그 두 개를 놓쳤을 경우에는 좀 늦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무관 여성의 특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주 원국에 가지고 있지 않은 오행은 굉장히 자기가 추구합니다.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절대 밖으로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 오행 대운이 들어온다거나 그 오행에 대해서는 그 십성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 간절히 추구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포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남자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왔다가 가더라도 또 내 옆에 왔을 때도 그 남자를 위해서 굉장히 배려를 한다거나 의식을 해서 이 사람을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내 것을 포기해 가면서 이 남자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난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진 어떤 기본적인 바탕의 심리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가 들어와도 막 어떤 그 남자에 대해서 희생하려는 마음, 뭐 이 남자의 세심하게 이 남자의 하나에서 열까지 배려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관이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하는 거를 받쳐주거나 사실 뭐 남편 일을 하면 자기가 전업주부로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알뜰살뜰 보살피는 마음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관심이 자식한테로 많이 가죠. 물론 무식상인 경우에는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관이 없으면 식상이 좀 더 힘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상생상극에 의해서. 그래서 그 관심이 자식한테로 가는 경우가 많고 남편에게는 조금 무심하다? 그렇지만 남편을 뭐 배제시키거나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능에서 흘러가지만 그래도 좀 의식하는 마음이 떨어지죠. 알아서 잘하겠지? 뭐 약간 뭐 그런 스타일?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4번에 적어놨듯이 남자든 여자든 얼매이지 않고 남에게 간섭받기 싫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예, 맞습니다. 프리하다고 볼 수 있죠. 관에 얼매이지 않는다. 나를 극하는 오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슨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모든 나의 가치관이 얼매이는 걸 싫어하고요. 반복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갇혀 있는 것도 그리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누가 위에서 나한테 일일이 간섭했을 때 관이 있는 분들은 그래 내가 숙여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관인 여자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표시는 나지 않아도요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도요 큰 대기업이나 뭐 이런 정말 내가 그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계속 그 직업성을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을 하고 내 사업이나 어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운에서 관이 들어왔을 때는 참고 견디다가요. 그 운이 관운이 끝날 쯤이 되면은 내가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실천에 옮기는 경우가 많고요. 옮기지를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겠지만은 무관이어도요.
직업을 월급 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사주들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적성에는 사실은 어떤 사업성이나 뭐 그런 일들이 간섭받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요. 운에서 남자를 꼭 만나야 된다.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린 거하고 같네요. 운이 들어왔을 때 남자를 꼭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하고 살다가도 좀 배우자의 어떤 일지가 배우자성이 불안하거나 좋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고비가 옵니다. 정말 힘이 들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조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고 좀 사이가 좀 삐걱삐걱 하다가 그런 상황인데 그 관운이 끝날 무렵이 되면은 여자가 좀 이것을 마무리해볼까? 이 결혼을 그냥 접어볼까? 하는 운이 바뀌면서 마음속에 요동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 생활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쭉 해왔고 남편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지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남편한테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계기, 동기부여가 뭔가 됩니다. 그러면 그 관운이 끝날 때쯤에 남편이랑 별거를 한다거나 또는 이혼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관운이 끝날 쯤에. 그래서 내 사주의 무관이면서 관대운에 흘러서 결혼을 했다. 그런데 10년, 20년 후에 그 관운이 끝나갈 쯤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이 사주명리 공부를 했다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 운이라는 것은요, 나쁜 운이 들어올 때 그것을 100%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도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주 명리를 공부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으로 갈 것도 좀 별거라든가 또는 주말 부부를 통해서 운을 개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그 계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도 저도 잘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내가 도를 닦아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내가 좀 더 다른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좀 남편하고 거리를 둔다거나 뭔가 분위기 쇄신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이 올 수 있고 스트레스가 더 극도로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사주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6번째요. 직업적으로도 관성의 힘보다 원국의 강한 오행을 쓰면서 살아가게 된다. 강한 오행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사주 오행이 뭐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사실 토오행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요. 화오행이라고 해서 병화와 정화는 절대 틀립니다. 지지의 사화와 오화도 틀립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것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오행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오행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겠죠. 분명히 세력이 큰 오행이 있습니다. 즉 사주가 예를 들어서 3가지로만 구성이 돼 있을 때를 삼산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 오행을 쓸 수가 없죠. 없는 경우에는 그 세 오행 중에서도 아주 3개, 4개 강한 오행이 있습니다. 그 강한 오행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토일간이라고 한다면은 목 오행이 이 여자분한테는 없다는 거죠. 물론 지장간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장간이 또 원국에 나와 있는 극을하는 오행에 의해서 극을 당할 때는 또 힘을 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원국에 있는 관 오행을 대신할 다른 오행이 금 오행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금 오행, 즉 예를 들어서 나의 식상, 예술성, 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또 재성도 나오게 됐죠. 즉 돈을 번다는 겁니다. 제가 원국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볼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이 이 자격이나 어떤 문서, 우리가 현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파트든
뭐 상가든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월세 받아서 세를 내죠. 세를 받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재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주 원국에 재성이 나와 있는 그 재성보다 관이나 인성으로이 훨씬 큰 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의 힘은 쓰기 힘들지만 내가 어떤 식상의 힘이나 인성의 힘으로 재를, 특히 식상을 쓰는 여성 같은 경우는 식상 생재나 생재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재,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예술성으로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성의 힘을 믿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재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꼭 운에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무관 여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무관 여성의 어떤 개운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